안녕하세요. 다세드 원장 최정희입니다. 2023년 1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기약 1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기의 방향과 일치한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하나의 전기력선 이렇게 전기력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의 전기력선 방향 이거죠.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 방향이 뭐다? 그 점의 전기력선 방향이자 곧 전기의 방향이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등전이죠. 등전이면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이 점보다 이 점의 전위가 높고 이 점보다 이 점의 전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전기력선이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한다도 맞고요. 다음은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도 패곡선을 만든다가 아니죠. 전기력선은 패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닫힌 선을 얘기하는데 전기선이 만약에 짝이 없다 그러면 무한대로 계속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패곡선을 만든다는 것이 틀렸고 4번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해설을 보시면 전기력선의 특징 9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주관식으로 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1번 문제 답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설에 있는 전기력선의 특징 9가지까지 모두 꼭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2번입니다. 반경 Am인 비접지 구도체 중심에서부터 Dm만큼 떨어진 지점에 Q쿨롱의 점전화를 놓고 전기 영상법으로 공간 해석하러 간다. 이때 영상전화의 개수와 영상전화 전화량의 총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존에 잘 알고 계신 거 이렇게 반지름이 Am고 여기에 Dm 떨어진 지점에 Q가 있는데 지금 접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점에 마이너스 D분의 AQ의 전하가 D분의 A 제곱 지점에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냐? 똑같이 이렇게 해서 Dm 지점에 Q쿨롱이 있는데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접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때는 우리 이 지점에 영상전 Q-와 이 지점에 Q2-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차피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외워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Q-와 Q2-를 더한 값은 0이 된다. 그래서 개수는 몇 개요? 개수는 2개. 영상전화의 크기는 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이번에는 4번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봅니다. 3번. 전하량이 동일한 두 도체구가 있다. 반지름 5cm인 도체구의 표면 전위를 V5cm. 반지름이 10cm인 도체구의 표면 전위를 V10cm라고 할 때 두 도체의 전위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V는 얼마예요? V는 4파이 엡실론 A분의 Q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V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서 V 5cm와 V 10cm가 있는데
반비례잖아요. 맞죠? 반비례면은 얘가 얘보다 2배 더 커야 한다. 뭐 어렵지 않죠? 반비례이기 때문에 2배 더 커야 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V 5cm는 V 2배 V 10cm. 4번 또 자주 나오죠. 두 종류의 금속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 나오면은 뭐 두 종류의 금속 나오면 일단 온제 온도를 먼저 가면 제어백, 전펠, 전류를 먼저 가면 펠트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 두 종류의 금속이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를 흘렸으니까 답은 펠트의 효과가 된다. 뭐 이 외에도 뭐 핀치 효과 같은 경우는 액체 도체, 직류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톰슨 효과는 뭐다? 한 금속, 동일한 금속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Am, 중심 간격 Dm인 평행 원통 도체가 공기 중에 있다. 원통 도체 선전화 밀도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로 L 쿨럼퍼메타일 때 두 원통 도체 사이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몇 페라퍼메타인가입니다. 요거 할 때 뭐 공부하시는 김에 먼저 동축 케이블의 V부터 봅니다. 동축 케이블의 V는 V는 2파이 엡실론분의 람다의 ln A분의 B. 동축 케이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케이블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뭐다?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 동축 케이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평행전선 사이. 얘가 활용은 어디서 해요? 전력공학에서 하죠. 전력공학에서 이러한 공식을 갖고 활용하는데 전기 자기학에서는 동축 케이블 자체의 VC.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뭐요? 전력공학에서 평행전선 사이 있죠. 전선, 평행전선 사이일 때 평행전선일 때 V는 어떻게 되느냐? 파이 엡실론분의 람다의 ln A분의 D. 이 공식과 비슷하게 진행되니까요. 그 다음에 V는 C는 파이 ln A분의 D분의 파이 엡실론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 중이면은 엡실론 제로. 그래서 뭐 이 공식들은 시험 나가서 유도할 시간 없고요. 지금 이렇게 꼭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6번 문제, 공식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또 공식을 외우기에는 조금 뭐 어렵기 때문에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극을 가진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총 권수 N, 철심의 B 투자율 뮤 R, 단면적 A, 길이 L이고 공극이 델타일 때 공극부의 자속 밀도 B를 얻기 위해서 전류를 몇 암페어 흘려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 문제는 F는 R8. 얘가 전기회로에서는 기전력 V는 RI, 옴의 법칙이잖아. V는 IR인데 자기회로에서 기전력 대신 기자력 F는 자기장 곱하기 자속입니다. 알파이가 됩니다. 는 NI가 되죠. NI. F는 NI, F는 NI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NI는 알파인데 파이는 뭐다? 자속이죠. B. 자속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 됩니다. R 곱하기 BA.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고 R인데요. 저항인데 우리가 자기회로에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요 부분이 뭐 델타. 공극이고요. 공극의 길이고 요 부분이
철심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은 이 부분의 저항과 이 부분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그런 회로니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을 B의 A 곱하기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뮤 A분의 L이죠. 뮤 A분의 L. 그런데 앞에서 철심 부분은 뮤 A분의 L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부분 있죠. 공급 부분은 뮤 제로 A분의 공국의 길이를 LG라고 했죠. L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약분되고요. B 곱하기 뮤는 뮤 제로 뮤 S잖아요. 그래서 뮤 제로를 묶어서 앞으로 내면은 뮤 제로분의 B에 얘는 뮤는 뮤 제로 뮤 S니까 뮤 S분의 L 플러스 LG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구하라고 한 것은 여기서 I를 구하라고 했죠. I. 그러면 N이 넘어가니까 I는 U0 곱하기 N분의 B에 US분의 L 플러스 LG인데 뮤제로는 뭐예요?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5 마이너스 7승이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N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은 10의 7승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B 곱하기 10의 7승에 뮤S분의 L 플러스 LG가 됩니다. 뮤S 혹은 뮤R. 뮤R이랑 똑같죠. 그래서 뭐예요? 답은 3번이죠. 4파이 N분의 B 곱하기 10의 7승에 뮤R분의 L 플러스 LG. 6번에는 답이 이렇게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풀어봅니다. 7번 문제는 제가 2번 문제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7번 반지름인 접지구도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 A고 접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 Q가 되어 있고 이 거리는 D입니다. 이랬을 때 점자 Q가 있을 때 영상전화 Q-는 뭐다? Q-는 마이너스 D분의 AQ. 위치는 뭐다? D분의 A제곱. 네.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7번에는 답이 4번. 마이너스 D분의 AQ. 8번 문제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공용의 반지름 Am인 도체구가 있다. 도체 표면의 표면전화 밀도가 로우 S일 때 전개 E와 V의 관계로 옳은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해요? 도체구 E는 4파이 엡실론 A 제곱분의 Q. V는 4파이 엡실론 A분의 Q. 그러면 전개 2에다가 A 하나 곱하면 A 제곱이니까 약분이 되어서 같아지죠. 즉 뭐다? V는 전개 2에다가 반지름 A를 곱한 것이 된다. V는 2에 답은 1번입니다. 너무 기본 공식입니다. 계속해서 9번. 액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이 10페럿인 것에 V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 흐르는 누설 전류는 단 유전체 유전율은 엡실론 고유장은 로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콘덴서 있죠. 콘덴서에 이렇게 유전체가 차 있는데요. 여기에 V를 가하면 전류가 원래는 얘가 유전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원래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전체 종류 등에 따라서 유전율 등에 따라서 이렇게 콘덴서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
I는 당연히 R분의 V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R분의 V입니다. 근데 지금 저항이 아니고 콘덴서죠. 맞죠? 콘덴서. 콘덴서 어떻게 공식이냐? RC는 로 에프실론 따라서 C는 R은 C분의 로 입실론인 거예요. 그래서 R 대신에 C분의 로 입실론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1분의 V니까요. 맞죠? C분의 로 입실론분의 1분의 V니까 로 엡실론분의 CV가 이때 유전체 등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된다. 따라서 9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로 입실론분의 CV.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10번. 다음 중 고유저항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볼게요. 일단 R은 저항은 로 A분의 L이니까 고유저항 로는 어떻게 해요? 로는 R 곱하기 L분의 A가 되죠. 그러면 뭐 고유저항과 지금 길이, 단면적은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과 4번 도체 길이는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온도 계수인데요. 온도 계수는 이렇게 봅니다. 고유장이 온도에 따라 달라져. 로는 로 제로에 1 플러스 알파 제로에 t 마이너스 t1 이런 식으로. 처음 온도, 나중 온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파 있죠, 알파. 얘가 뭐냐면 온도 계수가 됩니다. 즉 고유저항은 처음에 고유저항 곱하기 이런 것, 온도 변화와 온도 계수 등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고유저항과 관계 있는 것, 길이, 단면적, 온도 계수. 그러면 답이 아닌 것은 관계 없는 건 뭐요? 단면적의 모양이 됩니다. 단면적의 모양이 관계가 없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11번입니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위차를 전위 계수로 표시하면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위를 봅니다. V1은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 V2는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인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P12는 P21이죠. P12와 P21은 같고 Q1은 Q2는 마이너스 Q1이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면 Q2는 마이너스 Q2는 Q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Q로 보면은 Q1은 Q, Q2는 마이너스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P12, Q2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P21은 P12고 얘를 마이너스 Q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전이 차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은 V1 마이너스 V2는 어떻게 돼요? P11Q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배 P12Q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P22Q가 됩니다. 따라서 Q로 묶으면 P11 마이너스 2배 P12 플러스 P22가 되고 이것이 뭐다? 전위 계수가 되는 거죠. 그 전위계수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P11 마이너스 2배 P12 플러스 P22의 Q. 전위계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위계수로 표시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전위차는 이렇게 된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변이전류 밀도를 나타낸 시근입니다. 변이전류 밀도는 ID는 뭐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전송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 전송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고
D는 엡실론이니까요. 라운드 T분의 엡실론 라운드 E 이렇게도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기에 있는 거는 뭐다? I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됩니다. 12번에는 3번.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쉽죠. 쉬운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쉬운데 함정에 빠지기도 쉽다. 권수가 500회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N은 500입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0.05 헨리. L이죠. L이 0.05 헨리가 되고 5A, I는 5A일 때 묶고 있는 거 뭐다? 자속 쇄교수입니다. 쇄교 자속수요. 쇄교 자속수. 그럼 우리가 공식에서 Li는 N파에서 자 보세요. 파이는 N분의 Li가 되는데 얘는 자속수잖아. 맞죠? 묶고 있는 쇄교한 자속수는 N파이 자체를 묻는 겁니다. 파이는 그냥 자속이고요. 쇄교한 전체 자속은 N파이, 파이가 N번 쇄교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야 될 것은 파이가 아니고요. N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N파이니까 뭐다? Li를 곱하면 된다. 결과는 너무 쉽죠? 그런데 여기에서 N을 나눠줘야 되느냐? N을 나눠서 계산한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Li니까 L 0.05 곱하기 5 0.05 곱하기 5 하니까 0.25가 된다. 그리고 웨바 혹은 웨바 턴이 됩니다. 웨바라 할 수도 있고 웨바 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4번. 무한히 긴 두 평행 도선이 2cm 간격으로 가설되어 100A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도선의 단위 길이당 작용력은 몇 뉴턴/m인가?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I1, 이렇게 I2가 흐를 때 이 간격 D에서 간격 D고 I1, I2가 흐를 때 힘 F는 얼마예요? 원래 F를 우리가 전자력 공식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F는 2파이 D분의 원래 유도를 했을 때 2파이 D분의 U0 I1, I2 이렇게 됩니다. 뉴턴 퍼 메타가 되고요. 그러면 이 공식이 2파이 D분의 U0는 뭐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 I2가 되고 약분하니까 D분의 2배의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공식 왜 썼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는 이 공식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D는 얼마요? 2c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2 곱하기 I1, I2입니다. 100A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100A 갔다가 100A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하니까 답이 0.1 뉴턴 퍼 메타 0.1 뉴턴 퍼 메타가 된다. 15번 15번은 우리 5번 문제와 똑같죠. 그래서 공식만 적용하고 넘어갑니다. 반지름 m 밑에 두 개의 무한장 도선 D미터 간격 평행에 놓여 있을 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입니다. C는 ln A분의 D분의 파이 엡실론.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니까 페라퍼 메타가 된다. 5번에서 제가 어떻게 5번에서 했는데 그때는 동축 케이블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문제 나왔을 때는 정전 용량과 전위, 경우에 따른 모든 것을 함께 공부해 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5번에는 2번이고요. 16번입니다. 16번. 결과만 보면 굉장히 쉬운데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 또 머리가 또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놈이 그놈 같고. 예, 한번 볼게요. 16번 권수가 N의 자기 인덕턴스가 L 헬리인 코일에 전류 I 암페어를 흘렸을 때 자기 H 암페어 턴퍼 메타가 발생하였다. 전류를 2분의 I 암페어 흘렸을 때 자기 에너지 J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는데 이런 게 있죠. 2분의 1 U H의 제곱 2분의 1 U분의 B의 제곱 2분의 1 BH. 얘도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단위 최적당 에너지예요. 근데 이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공식 문제 생각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좀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어떤 것이냐? 2분의 1의 Li 제곱 2분의 Li 제곱 이 공식. 그 다음에 2분의 1의 N 파이 R 이 공식. 그 다음에 2분의 1의 L분의 N파이의 제곱. 이 공식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뭘 적용해야 되느냐?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이 공식. 여기에서 전류를 2분의 I 암페어 흘렸다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2분의 I의 제곱이 되죠.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4분의 I의 제곱하니까 얼마나 된다? 8분의 1 Li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네. 다른 조건 바뀐 게 없기 때문에요. 전류만 바뀌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기 에너지는 답이 3번입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 가봅니다. 자기 인덕턴스 L이 0.5 헬리 코일에 200분의 1초 동안 전류가 25A부터 20A 줄었다. 이 코일에 유기된 기전류의 크기 및 방향입니다. 크기만 구하면은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데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공식을 대입하는데 이는 어떻게 돼요? 이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죠. 방향까지 고려하면 여기 마이너스 꼭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L이 얼마? 인덕턴스 0.5요. 마이너스 0.5 곱하기 시간이 200분의 1초. 1초. 시간의 변화량 델타 D가 200분의 1이고요. 전류가 25에서 20으로 줄었다. 그럼 전류 변화 얼마요? 마이너스 5가 되죠.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부호도 마이너스 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200분의 1분의 5하니까 0.25 하니까 이 값이 500V가 돼요. 플러스 500V. 플러스 500V. 그럼 이제 크기는 500V가 맞는데 방향입니다. 방향. 이 결과가 플러스라면은 전류와 같은 방향. 마이너스라면 전류와 반대 방향이 돼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전류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플러스니까 전류와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는 답이 3번. 18번 볼게요. 공기 중에 지금 전자가 받는 힘이니까 뭐예요? 로렌츠의 힘이죠. 그럼 공기 중에는 U0가 됩니다. 투자율이 U0고 속도 전자는 2가 돼요. 2. 자개는 H. H의 속도로 평등 자개 수직 세타는 90도로 입사했을 때 전자가 받는 힘은입니다. 힘. 로렌츠의 힘. F는 로렌츠의 힘이니까요. Q 속도 곱하기 QVB가 되죠. QVB. 여기에서 전자라고 했으니까 Q가 2가 됩니다. Q는 2. 그 다음에 B는 뭐? B는 UH죠. UH인데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U0H가 됩니다. 그러면 F는 어떻게 돼요? 2에다가
V에다가 B는 U0H인데 크로스죠. 외적입니다. 외적. 뭐다? A 크로스 B는 AB의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 따라서 EV-U0H의 사인 세타인데 세타 90이니까 사인 90도 1이니까 얼마? EV-U0H가 된다. U0 EVH 1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4번. 19번. 또 앞에서 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써볼게요. 어떤 철심 도선을 250에 감고 N이 250입니다. 수고. 2A 전류 I는 2A. 자속 파이가 0.02라고 했을 때 자기 인덕턴스 L을 묻죠. L을. 써놓고 나니까 답이 나오죠. 공식 떠오르죠. L, NI, 파이, L, NI, 파이, L이 들어가는 것이 뭐다? LI는 N 파이. 따라서 L은 I분의 N 파이. 얼마? 2분의 N. 250 곱하기 0.02 하니까 답은 2.5 헬리가 된다. 19번에는 3번입니다. 2.5 헬리. 20번. 1번 문제가 자주 나오고 그게 어렵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볼게요. 20번. 뷰투절 뮤R이 1이고 주파수 F가 2 기가헤르츠입니다. 일단 파장 람다 미터는 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한번 볼게요. 우리 파장 람다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파장 람다 단위 미터입니다. 그러면 속도 V가 뭐예요? V가 미터 퍼 세컨죠. V 곱하기 세컨. 여기 보세요. 미터가 되려면 세컨을 곱해야 되겠죠. 세컨 단위를 가진 것은 주기입니다. 주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컨 약분되면은 미터가 나오죠. 따라서 파장 람다는 속도 곱하기 주기가 됩니다. 근데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잘 아시겠지만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따라서 파장이 구하는 공식이 뭐다? 주파수분의 속도요. 주파수분의 속도. 그러면 다시 람다는 속도 뭐요? 속도는 3 곱하기 18승이죠. 비타속 3 곱하기 18승인데 여기에 뮤R이 1이니까요. 공기라는 겁니다. 공기니까 뮤0, 뮤R 그다음에 입실론 R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 중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F가 얼마다? 2 곱하기 기가니까 10의 9승이죠. 분의 1 하니까 2분의 3 하면 0.15 10분의 9분의 10의 9승분의 10의 8승 하니까 10분의 1 해서 0.15가 된다. 0.15가 되고 따라서 20번의 답이 2번입니다. 매번 자주 출제되는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한결 수월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전기자기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